코로나 충격이 전해졌었던 지난 3월 중순 말 요거를 이제 잘 이겨내고 4월에는 어느 정도의 반등이 시도됐던 글로벌 증시였습니다. 이제 5월입니다. 5월은 또 다른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이분과 함께 좀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H투자증권 김호환 글로벌 전략팀장과 말씀 나눠보죠.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중요한 우리가 챙겨야 할 지표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GDP 있고 그렇죠. 또 주요국들의 통화정책회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할까는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분석 가능할까요? 일단은 미국에서 추가 부양책들이 시행됐다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초반에 미국 상원에서는 이제 5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에 좀 합의를 했고 트럼프가 서명을 함으로써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세부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좀 치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폭증하고 있는 이제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분기 중에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두 자릿수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상당히 높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실업급여라든지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함으로써 이제 소득 보조를 해주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요 부진이 좀 우려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부담 요인인데요. 이제 IMF도 미국의 경기가 코로나 사태로 급격한 위축을 보인 이후에 3분기부터는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했지만 일단 코로나 사태 이전의 GDP 레벨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내년도 어렵다라고 좀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요 회복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확대라든지 이런 유효 수요 개선을 통한 정책들이 좀 필요한 시점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30년대 대공황 당시에도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유효 수요 개선을 통해서 위에서 SOC 투자를 확대한 그런 뉴딜 정책을 시행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번 위기도 이제 기업 부실이라든지 어떤 실업 보조 정책을 먼저 시행한 이후에 향후에 유효 수요 창출 정책들을 좀 시행하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점들은 향후에 이제 주식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존재하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GDP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수치 안 봐도 마이너스 엄청난 최악의 수치가 나올 거라는 거 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한 주식시장의 반응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말씀 주신 내용의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네. GDP 성장률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 대비,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의 성장률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네. 2분기에 급감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이제 2분기에 급감을 하게 되면은 전기 대비 성장률이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 GDP는 플러스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제 경기가 회복하는 속도는 상당히 느릴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대감들을 높여주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제 경제 재개를 언급했었던 25개 주가 존재를 하는데 이 25개 주의 GDP 규모는 미국 전체의 한 40% 정도의 경제 규모를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경기가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경기에 대한 판단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25개 주는 대체로 판벨트와 러스트벨트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판벨트는 농산물을 재배하는 지역이죠. 초여름에 파종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곡물난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판벨트 지역은 좀 조기에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러스트벨트는 자동차 공장 같은 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인데 공장 생산을 우선적으로 가동시키려는 것들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기가 어떻게 좀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이제 중국을 통해서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3월 달에 중국은 산업 생산, 투자, 소매 판매 같은 것들이 다 1, 2월 달에 급감하고 3월 달에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제 세부적으로는 산업 생산 같은 것들이 큰 폭으로 반등을 했고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은 했지만 사실 그 회복력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장을 돌려서 이제 물건을 찍어내는 어떤 산업 경기의 회복은 우선적으로 좀 가능하겠지만 실제 사람이 돈을 써야 하는 소비 경기의 회복은 다소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역시 이제 공장 가동을 통해서 일단 제조업 중심의 경기 반등을 좀 시도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는 달리 소비라든지 서비스업의 GDP 대비 비중이 한 70에서 80% 정도로 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서비스업 경기의 회복세라든지 미국의 전체적인 경기 반등의 시점은 다소 좀 느리게 나타날 가능성들이 존재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 가동이 멈췄었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5월부터는 경제 활동이 이제 뭐 상당 부분 재개가 된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좀 속도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는 예측 지배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 주변을 뭐 가로막고 있는 그런 변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부간발 리스크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1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제 최근 잇따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수로 작용을 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국제유가 그렇죠. 불과 지난주였나요? 뭐 한 몇 거래 전만 하더라도 막 마이너스 수치 보곤 했었잖아요. 이제 물론 월물이 바뀌면서 이제 지금은 뭐 플러스 10 7? 그 예. 부분까지는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데 이것이 정상 범주에 올라가기까지는 또 이것 또한 상당 시간이 소요되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수요 부진이 크다라는 점들이 저유가를 좀 지속하는 그런 원인들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상 레벨로의 회복 시점은 아직까지는 불분명한 그런 상황들이고 이제 한국의 EPS 전망치만 놓고 보더라도 연초 대비 한 13% 정도가 하향 조정이 된 그런 상황들인데요. 추가적으로 여전히 하향 조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 이제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들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통화라든지 재정 정책 같은 것들에 힘입어서 어떤 유동성 경색들이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신용 경색 우려도 좀 완화되는 상황들이고 경기 침체가 좀 짧은데 그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도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V자형 반등이 좀 이어가고 있는 점들이 중요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의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큰 폭 조정 가능성보다는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유효하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3월 말 이후에 V자형 반등을 좀 보여왔다라는 점에서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은 다소 좀 약화될 수가 있는 시점들이고 초저유가 상황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EMP 업체들의 디폴트가 어느 정도 좀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주가의 상승세는 좀 이어가겠지만 상승 탄력은 다소 좀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도 좀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부담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시장을 바친 것이 개인들의 힘이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 수급을 열어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없었다라면 우리 시장이 이만큼 버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물량들이 들어왔고요. 차익 실현에 대한 뭐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또 뭐 연결고리를 뭐 지어서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차익 실현이 이루어져서 개인들이 빠져나가는 만큼 또 외인이나 기관들이 좀 들어오는 그런 그렇죠. 시나리오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가능성은 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개인 매수세부터 좀 판단을 해보면요. 지수대별로 유입됐었던 이제 개인 수급들을 좀 봐주시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2,000선 이하에서 매수했었던 금액의 비중은 한 5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2,000선을 상회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들의 어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존재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뭐 어떤 고객 예탁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개인 수급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가능성들은 아직까지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의 하단을 좀 지지해주는 역할로 작용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흥국 전반적으로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달러가 여전히 좀 강세한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 영향들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아직까지는 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들이 좀 일부 남아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험 자산인 글로벌 전체 주식시장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가진 선진국 시장, 그중에서도 이제 미국 주식시장으로 좀 쏠리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향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귀환할 수 있는 시점을 뭐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좀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데서의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일정 부분 좀 진정이 되고요. 그리고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는 달러가 좀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
그리고 신흥국 주식시장으로 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비관론도 존재하고 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또 없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서 뭐 지수는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좀 그려가고 있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제 5월입니다. 5월에는 뭐 주식격언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다 팔고 떠나라라는 그렇죠. 이제 격언들도 있고요. 하지만 또 어느 정도의 반등이 더 나올 것 같은데라는 기대감 속에서 어느 쪽에 중심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략을 좀 집중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한국 주식시장 그리고 글로벌 주식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들을 이어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4월 9일 날 발표됐었던 연준의 어떤 추가적인 정책이 상당히 유효하게 작용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 회사채 내에서 투자 등급만 사주겠다라고 정책을 발표를 했었는데 일정 부분의 투기 등급도 매입해주겠다. 그러니까 정급 본드도 사주겠다라면서 위험 자산에 대해서 매입 신호를 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상당히 빠르게 개선됐었던 상황들입니다. 이런 점들은 이제 미국의 전체적인 신용 위험도를 상당히 낮췄다라는 점에서 어떤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정책에 힘입어서 여전히 주가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 주가지수 같은 경우에서도 뭐 코스피 기준으로 2000선을 상회할 가능성들도 여전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주가가 V자형 반등을 좀 지속할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속도가 좀 완만해질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체 지수를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이연 소비가 커지는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세부적으로는 아무래도 실적 전망치가 여전히 견조한 반도체 업종 그리고 IT 업종이 여전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이어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이른바 보복성 소비라고 얘기를 하죠. 이연 소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점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 같은 업종들이 5월 달에는 조금 긍정적인 흐름들을 이어가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가전, 여기에 자동차가 끼어 있다는 것이 또 뭐 의외인 것처럼 들리는데 말씀 주셨던 대로 줄기는 그건 거죠. 그동안 소비를 못했던 부분이 이제는 좀 이뤄질 것이다. 그렇죠. 이런 포인트요. 이런 걸로도 주가가 좀 많이 상당 부분 올라설 수 있을까요? 자동차 업종이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인 수요 부진들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을 회복할 정도로 강한 주가의 상승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어떤 보복성 소비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소비를 못했던 거에 대한 이연 소비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어떤 세금 인하 같은 정책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신차 출시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떤 주가가 저점에서 조금의 이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IT, 자동차. 사실 근데 시장의 관심은 요즘 언택트 관련 산업이라고 해서 뭐 비대면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올랐고 지수 대비 훨씬 더 슈팅이 나온 종목들도 맞습니다. 많잖아요. 이런 종목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도 괜찮다라고 판단하시나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은 여전히 견조합니다. 지금 실제로 1분기 매출이 나왔던 것들이 온라인 매출들이 상당히 개선됐던 것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치폴레라는 이제 음식료 네. 업종에서도 온라인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서도 매출 증가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주요 IB들의 어떤 타겟 프라이싱도 상당히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언택트 관련된 업종들 그리고 모바일과 어떤 그 인터넷 관련된 업종들도 여전히 견조하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5월에는 또 조금 다른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가져야 될 텐데 참 매번 이 주식 투자하면서 이게 걱정입니다. 오늘 팀장님과 함께 또 큰 그림 그려봤고요. NH투자증권 김환 글로벌 전략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장 보면서 좀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코스피가 1899선으로 0.5% 정도의 상승에 그치고 있네요. 코스닥 지수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돼서요. 638선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 초반, 장 시작 때 대비해서는 파란불로 좀 돌아선 종목들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요. 장중 변화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좀 체크를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프로그램 시장 공감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출발 마켓오는 저희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